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사회 윤재준입니다. 예비 고2 겨울방학 사회과목 학습법 캐스트로 찾아왔습니다. 우리 공통과목과 통합사회통합과 공부 열심히 해보셨나요? 이제 기말고사가 끝날 시점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겨울방학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 겨울방학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될지 선생님이 마지막에 설명드릴 거고요. 그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어떤 선택 과목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태도로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먼저 설명드리고 나서 뒤로 이어서 겨울방학 학습법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교학점제 선택 과목은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었죠.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2학기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학교에 제출을 하셨을 텐데 우선은 2022 개정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선택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수능 과목으로 나와 있었던 이제 선택 과목들이 조금 더 이제 심화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내용적으로 추가된 형태라고 우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2015 개정교육과정도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겁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대다수 기존 과목 명칭 변경과 이제 일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이 추가되었다라는 건, 자, 예를 들어서 현대사회와 윤리와 같은 일반 선택 과목에서 이제 뭐 과학기술이라든지 생명공학 분야라든지 이런 AI 인공지능 파트에서 이제 전통 윤리학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실용적으로 윤리를 또 발전을 시켜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이 조금 추가되었고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이제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이제 현대사회와 윤리로 이렇게 변경되기도 했었죠. 그 이제 사회와 문화라는 과목도 있는데 이 사회와 문화라는 과목도 마찬가지로 2015 개정교육과정 사회문화라는 과목에 이제 사회 변동 파트가 조금 더 내용적으로 심화적으로 추가된 그런 형태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2022 개정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선택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조금 더 확장판이다. 그리고 이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사회에 맞게 조금 추가되었다. 라는 정도로 우선은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뒤로 이어서 우선 메가스터디에서 정리했던 이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신 사회 선택 과목에는 크게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고 일반 선택은 세계 시민과 지리, 세계에서 사회와 문화, 현대사회 윤리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시민과 지리는 2015 개정교육과정 기준 세계 지리라는 과목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계사는 그냥 그대로 세계사. 그리고 사회와 문화는 기존 이제 사회 문화, 사회학과 문화인류학이 합쳐진 형태의 과목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현대사회 윤리는 15개정교육과정 기준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에서 조금 더 이제 내용이 추가된 형태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내가 이번에 어떤 식으로 생기부 방향을 잡을지 진로 선택도 구체적으로 하셨을 텐데요. 근데 또 이제 고2인 나와 고3인 나의 생각의 깊이는 달라질 거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선택하고 있는 진로의 방향이 고1을 지나면서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고3 넘어가기 직전에 또 달라질 수도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예비 고2 일반 선택 가이드에서도 이제 대학교 학과와 연계되는 이제 방식들 이런 것들도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 캐스트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로 선택으로 넘어가서 뭐 한국지리 탐구, 도시와 미래 탐구 그래서 이제 지리 쪽이 아닌 또는 뭐 지역학과 이런 곳으로 여러분들 이제 진로를 선택을 했다면 아마 이 진로 선택도 선택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 역사기행, 그래서 이제 뭐 역사, 교육과, 사학과 또는 이제 고고학과, 인류학과 이런 곳 진학하고 싶은 친구들은 일반 선택에서 세계사 듣고 동아시아 역사기행 이렇게 듣고 또는 이제 뭐 1학기 때 동아시아 역사기행 듣고 2학기 때 세계사 듣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학교의 이제 포지션에 맞춰서 아마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치, 법과 사회, 경제는 이제 일반 사회 파트여서 아마 사회와 문화와 좀 연계가 될 거고요. 이제 뭐 상경계열 같은 곳 경영학과, 경제학과 진학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일반 선택, 일반 이제 사회,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일반 사회 파트를 아마 선택하지 않았을까 선생님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사회와 윤리는 이제 윤리 파트이기 때문에 인문학 파트이기 때문에 윤리와 사상, 인문학과 윤리 이런 과목과도 조금 연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관계 이해라는 과목은 특히 이제 우리가 통합사회에서 세계와 평화라는 파트를 한번 배워봤었죠. 그래서 뭐 세계 시민과 지리 또는 이제 뭐 현대 사회와 윤리 또는 이제 세계사 이런 과목과도 충분히 연계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대학교 학과와도 어떤 식으로 가장 밀접하게 연결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진로를 아마 선택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융합 선택이라고 해서 교과 간 주제 융합을 통해 실생활을 응용하여 다루는 과목이라고 해서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 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 생활 뭔가 또 이제 연계되는 포인트가 조금 보이죠. 그 이제 윤리 문제 탐구, 기후 변화, 지속 가능한 세계 이런 식으로 해서 특히 이제 2020 개정교육과정으로 들어오고 나서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이 토픽이 굉장히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경제 성장도 중요한데 반면 우리가 지금 기후 변화라든지 환경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함께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발전하는 이제 계획을 세우고 플랜을 세우는 것 이런 것도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아마 내신 사회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에서 다 선택을 하셨을 거고 그럼 선생님이 조금 통틀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선택한 과목들을 공부를 해야 될지 학습법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일반 진로 선택 경우에는 보통 이제 기출 데이터가 많습니다. 다시 원 페이지로 돌아와서 기출 데이터가 많다는 건 앞서 선생님이 설명드렸듯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내용만 조금 일부 추가되었고 과목 명칭만 변경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대사회 윤리를 내가 일반 선택 과목 중에서 선택을 했어. 그러면 생활과 윤리를 여러분들 고3 선배들은 아직 2015 개정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들 수업도 들어가고 고3 선배들 수업도 들어간다면 기출문제를 같이 병행을 하고 유일물 프린트도 그대로 나눠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에서 여러분들 아직 선배, 1년 선배 2015 개정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유일물 프린트가 2015 개정교육과정 생활과 윤리랑 조금 많이 겹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거 한 번만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사회와 문화 같은 것도 지금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 사회 문화라는 과목에 뭐 유일물 프린트라든지 아니면 수능 기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내신으로도 출제할 수 있다는 거. 기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학교 선생님이 주시는 유인물 프린트 그리고 이제 수능 기출도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내신 대비하는 데 충분히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겨울방학 학습법을 논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부터 막 수능 기출 풀고 막 여러 유인물 프린트 막 모아가지고 공부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 왜? 유인물 프린트는 아직 모르잖아. 학교 선생님이 안 주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가 그러면 학기 중에 들어가서 수능 기출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풀어봐야 되는구나 정도만 우선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만 좀 설명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현대사회와 윤리는 15개정교육과정 생활과 윤리에서 플러스 알파 뭐 지속가능 발전, 뭐 과학기술, 또 AI, 인공지능 이런 내용들이 좀 윤리로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를 방지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추가됐다라는 거고요. 이제 사회문화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사회변동 파트가 조금 더 내용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만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할까요? 선생님이 모든 캐스트에서 항상 일관성 있게 이 내용들에서 계속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 총 4가지. 우리가 동종 학습을 한다는 거. 그리고 주요 과목. 주요 과목 뭐죠? 우리가 흔히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선생님은 과학도 어려워가지고 과학도 포함한다 했어. 그치? 그래서 이제 과학까지. 그래서 이제 사회와 한국사를 우리가 간과를 해서 사회 한국사가 이건 어차피 뭐 직전 날 공부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겠지 했는데 우리가 많이 이제 뒤통수를 맞아봤어. 그치? 그리고 이제 어려운 내용을 공부하는 걸 회피를 많이 했습니다. 또는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자료, 또 탐구 활동 이런 내용들이 그냥 어려워가지고 그냥 넘겼는데 그게 재심으로 출제되었었던 그런 학교들 꽤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에 노출이 많이 되어서 문해력이 부족한 세대야. 그래서 이런 어려운 자료 같은 것도 당연히 충분히 많이 읽어야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업 참여도도 많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감소 추세야. 여러분들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수업
여러분들이 느낀 바, 좀 뭐 학원 수업이라든지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수업보다는 조금 더 못 미친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내신을 보는 거고요. 내신의 정답은 학교 선생님이고 학교 선생님 주시는 교환이다라는 거. 이거 한 번만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케이스트에서 선생님 계속 일관성 있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는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럼 태도를 변화시켜야 되는지 거기에서 좀 강조드릴게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기존 1등급 커트라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도 선생님이 계속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말하는 기존 1등급이라는 건 2015 개정교육과정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특히 이제 외고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더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이제 기존 1등급 절대수 점수가 많이 큰 차이는 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외고보다는 그래도 점수폭이 조금 커졌지만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아졌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도 이제 2학년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을 공부하면서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다시 재차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가 강화되었습니다. 정기고 사에 반영되는 서논술형도 평가 지침에 강화되었지만 이렇게 수행평가도 뭐 OX 퀴즈형 그리고 뭐 그 친구들과 함께하는 뭐 팀플 또는 이제 논술형 수행평가 이런 식으로 수행평가의 종류뿐만 아니라 이제 비율도 많이 강화되어서 우리가 이제 수행평가도 열심히 준비해 왔었죠. 1학년 동안. 그래서 이제 특히 논술형 수행평가에서는 AI 사용해서 여러 시행착오들을 우리가 겪었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논술형 수행평가는 어떻게 공부한다? 마지막에 반드시 AI를 사용한다면 탈구하는 여러분들 스스로 비판적으로 첨삭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 다시 한번 재차 강조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논술형 수행평가 가이드 캐스트도 촬영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다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올해 우리의 모습을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2학년에 올라가서 우리가 학습 태도를 임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변화해야 하는 태도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그래서 항상 해결 방안은 문제와 그냥 다 반대로 접근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쉽습니다. 근데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당연히 어렵겠지만, 그치? 그래서 이제 균형 있는 전 과목을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공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제 사회도 이제 당연히 중요한 과목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능에서도 통합사회라는 과목으로 치르기 때문에 전 과목 균형 있는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사회를 가르치고 사회 전문가지만 선생님이 얘들아 국어, 영어, 수학 하는 만큼 사회도 해줘 라고는 솔직히 말은 못하겠어. 왜? 과목 특성상 난이도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얘들아 사회도 열심히 해 이렇게는 말 못해요. 그치만 우리가 겨울방학 때부터 그래도 한번 전 과목을 좀 균형 있게 학습하고자 한번 학습 플랜 한번 세워보자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국어, 영어, 수학 내가 일주일 동안 3일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이렇게 각각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나머지 시간은 그래도 짜투리를 만들어서 사회랑 한국사도 같이 공부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습 계획을 한번 좀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언제 몇 시에 몇 시간 동안 사회를 공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일자와 그리고 시간 이거를 한번 좀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랜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학교 수업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예비고1 아이들 대상으로 여러분들 1년 후배를 대상으로도 학습 그 가이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때 이것도 한번 언급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수능 공부를 해요. 그럼 수능 공부를 해서 학교 수업이 좀 부족해서 이 강의를 듣겠다. 이거는 정말 좋아. 좋은 태도인 것 같아. 근데 내신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다 학교 선생님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이 좀 부족해서 제 강의 들으면 당연히 그때는 메가스터디 그리고 윤재준이 전격적으로 당연히 지원을 해주겠죠. 그치? 선생님 모든 노력들을 다 동원을 해서. 그래서 학교 수업에 우선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조금 수능 공부와 내신 공부가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방식 중에서 하나죠. 왜냐하면 내신은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니까.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가 이제 고2 올라가서 고교 학점제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 분류 같은 것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트 유인물 이런 것들을 받으면 파일 처리해가지고 이 과목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프린트도 꼭 모아두셔야 돼요. 특히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 선생님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지도를
하면 얘들아 오늘 혹시 프린트 갖고 왔어? 라 그러면 가방 이렇게 쫙 꺼내가지고 이제 막 책 꺼내요. 그러다가 프린트가 저 밑에 구석에 그냥 구겨져가지고 바닥에 밑에 깔려 있는 거야. 이런 경우는 너무 많이 봤어. 그래서 특히 남학생들. 이렇게 자료 화일철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이때부터는 이제 프린트도 학교에서 많이 나눠 주실 거기 때문에 여학생들은 보통 그래도 좀 잘하는데 우리 남학생들 그래서 구겨서 가방 맨 밑에 두지 말고 화일철 꼭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이 있죠.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독서 활동,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활동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진로와 마찬가지로 생기부에서도 구체적으로 활용을 해서 대학 입시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특히 뭐 이제 뭐 정치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 뭐 학생회 이런 활동들도 있죠. 학생회 활동.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학생회 활동했었는데 근데 학생회 활동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안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고2, 고3 때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서 따라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고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뭐 친구들끼리 하는 뭐 팀플이라든지 또는 이제 독서 활동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서 구체적으로 이제 진로가 조금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경영학과에 가고 싶다, 뭐 경제학과에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을 거기 때문에 그 학과와 관련된 이제 독서 활동 같은 것도 충분히 이때부터는 많이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근데 이건 좀 주의하셔야 된다. 다시 한 번만 재차 강조드리면 수행평가에서 AI를 사용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첨삭하는 과정을 꼭 거치셔야 된다라는 것. 자, 그리고 이제 진로에 적합한 독서와 동아리 활동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재차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겨울방학 때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회 과목을 공부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겨울방학 때부터는 그래도 우리가 개념학습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개념학습을 시작했으면 좋겠어. 이때 말하는 개념학습은 교과서를 두고 학습하는 것도 괜찮고요. 또는 이제 선생님과 같은 이제 강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뭐 개념을 완성하는 그런 강좌를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특히 이제 뭐 현대 사회와 윤리와 같은 과목은 2015 개정교육과정 생활과 윤리가 명칭이 변경되고 이제 현대 사회에 맞게 조금 내용이 추가되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 개념 강좌를 활용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특히 이때 말한 2015 개정교육과정의 개념 강좌는 수능 강좌. 이 수능 강좌를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가스터디에서도 좋은 개념 완성 강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는 그 강좌 한번 선택해서 들어보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변경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개념 강좌를 병행하겠다라고 한다면 2022 개정교육과정 교과서를 추가로 여러분들이 한번 변화된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까지는 한번 확인해 줘야 돼요. 이 병행 과정을 꼭 거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전 개정교육과정의 개념 강좌를 활용하고 싶은 친구들은 특히 이제 수능 강좌를 활용하고 싶은 친구들은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과서 정도는 함께 병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현대사회 윤리 과목을 이제 12월부터 이제 촬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2022 개념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그냥 처음부터 쭉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과정 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방식은 이번 두 번째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1년 선배들은 아직 2015 개정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선배들 수업을 둘 다 들어가는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유인물 자료들이 좀 겹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추천드릴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근데 이게 겨울방학 때 내가 국어, 영어, 수학 공부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 이런 경우도 있겠지. 그치? 그럴 때 대비해서 좀 시간이 부족하다. 사회, 한국사 이런 거 공부하기 조금 힘들다. 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한 과목에 어려운 파트만 좀 선별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선생님은 이제 현대사회와 윤리 과목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한번 좀 말씀드리면, 예, 첫 번째 이제 이론 윤리학 파트에서 이제 동양의 사상과 서양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교의 뭐 공자, 맹자, 순자의 개념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불교에도 이제 석가모니의 개념이 있고, 이제 특히 이제 유교, 불교, 도가 이런 파트에서는 어려운 한자 개념들이 조금 많습니다. 이런 한자 개념들을 잘 한번 학습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데는 꽤나 조금 많이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파트가 보통 다 이제 응용 실천 윤리학이거든요. 우리가 앞서 배웠었던 유교, 불교, 도가, 그리고 이제 서양 칸트의 의무론, 그리고 이제 뭐 서양의 이제 공리주의, 뭐 벤담, 뭐 베카리아, 규칙 공리주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명공학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또는 이제 뭐 성과 사랑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또 환경에 대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또 이제 국제사회에 관해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뭐 해외 원조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로 이렇게 넘어가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일반 선택 가이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사회 윤리는 가학문적인 접근인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조금 주요 과목 공부하는 데 좀 시간이 부족하다면 어려운 파트만 이런 식으로 한번 발췌를 해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1년 뒤에는 어떤 과목을 보죠? 수능 통합사회를 보죠. 2028학년도 수능 통합사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년 올라가서 그리고 3학년 올라가서 하는 내신 사회 과목들은 통합사회와 연계되는 학습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려요. 그래서 통합사회 내용을 까먹으면 안 돼.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내신 과목과 반드시 연계를 해서 다시 이렇게 1학년 때 배웠었던 내신 통합사회 과목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지도 확인 작업하시는 걸 겨울방학 때 선생님이 좀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기 중에 들어와서는 그걸 잘 못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이 선택한 과목을 들을 때 내가 이거 통합사회 때 이거 배웠었는데, 이 단어는 이거 배웠었는데, 내가 지금 세계시민지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맞아, 통합사회에서는 세계화평화 파트에서 국제분쟁 사례 공부했었지. 여기가 막 카슈미르 지역이었고, 여기가 아프가니스탄 분쟁이 있었던 지역이었고, 여기가 포클랜드였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선배들한테 이제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한번 확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들은 1호 개정교육과정이죠. 그치만 이제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선생님이 2, 3학년을 둘 다 들어가신다면 이제 기출문제도 여러분들 교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도 확보를 다시 하셔서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의 출제 스타일을 먼저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겨울방학 때 이것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사회 시험과 연계되는 내용을 좀 파악해보자 라는 거. 그래서 이제 예시문항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봤었던 4차례 통합사회 시험이 있었죠. 그거 한번 좀 연계해서 파악해보라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특히 이 두 가지 측면을 한번 좀 집중해서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사회에 비해서 이 파트가 얼만큼 개념이 더 이제 확장이 되었는지, 그리고 문제가 얼만큼 더 디테일하게 출제가 되는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고1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왔었던 진로와 그리고 지금 내 선택 과목 간에 괴리가 없는지, 그리고 내가 또 이제 고2 학기를 지내면서 또 내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먼저 여러분들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고2, 고3이 올라가서 또 이제 머리가 생각이 더 깊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선택한 과목과 진로 간 이제 괴리가 없는지 위에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선은 우리 팀 공부 겨울방학에 어떤 학습을 해야 될지까지 선생님이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선생님은 또 이제 현대사회 윤리라는 과목도 촬영을 할 거고 이 메가스터디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또 윤리 과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도 좀 막연하게 많은 고민들이 있을 텐데요. Q&A 게시판 활용해서 선생님한테 비공개로 문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선생님은 다른 게스트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사회 윤재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